지금부터는요, 의료비 똑똑하게 줄이는 현명한 병원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알아볼게요. 종합병원 갈 때와 개인병원 가도 될 때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아프면 그냥 뭐 명의 있는 종합병원을 오히려 선호를 하는데 의료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예, 감기, 소화불량, 이런 것까지 그 대학병원에 가시다 보면은 의료비가 아주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네, 저기 나오네요. 예를 들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2배가 될 수가 있고요. 진료비는 8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1차 병원에 동네 병원 가시면 3,000원, 6,000원이면 해결되는데 대학병원 3만 원 내셔야 되거든요. 10배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대학병원 가시면은 이과 가시고 저과 가시고 여러 과를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배 아프다고 위염이 있다고 약 드시고 저쪽 과 가서 혈압이 있다 약 드시는데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받으시면 얼마나 돈도 절약되고 좋겠습니까? 또 나를 잘 알거든요. 또 진료 시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봐드리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병은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 갈 때는 개인 병원 가고 상급 병원 갈 때는 상급 병원 가야 된다. 요걸 명심해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된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현재 저희가 모든 일본 국민들께서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질환들을 다 큰 병원에만 가서 진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라는 관점,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중증 환자가 그 진료를 받아야 될 때 그 진료 시기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 왜냐하면 대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적정한 곳에 가서 적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체계를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일수록 중증의 환자가 입원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진료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증일수록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전달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적정한 서비스가 적정한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분들이나 학계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지금 현재 이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상급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보면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 내가 상급병원을 갔을 경우엔 개인적인 의료비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본인 부담이 일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을 요번에 저희가 일부 경증 질환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올리긴 했는데 그 액수는 100%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유는 있는데 네. 그 가격 자체, 그 수가 자체를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내렸거든요. 내리다 보니까 그 내린 만큼 저희가 내시던 분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의 경증으로 이용한 분들이 비용 자체는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 부담률을 좀 올렸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보면 좀 올랐다고 느끼실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 가시면.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장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파서 힘들지 이게 뭐 가벼울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맞아요. 혹시나 중한 병원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교수님께서 좀 종합병원 가야 될 때 개인 병원 가도 괜찮을 때 구분 좀 해주세요. 네,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암이 의심될 경우 여러 장비도 필요하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이런 의심이 되면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만성 질환을 잘 조절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합병증이 점점 의심된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이 심하게 불규칙해질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 또 이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첨단 장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잘 조절되는 만성 질환, 두통, 복통, 흉통, 가벼운 거는 일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고요. 요즘은 개인 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 진단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되고요. 치질과 같은 간단한 수술도 개인 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팔다리에 또 가벼운 골절 같은 경우는 또 개인 병원에서 오히려 더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잘 감별하셔가지고 병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구별을 좀 해야겠는데 막상 이제 내가 아프거나 우리 식구들이 다치면은 다급한 마음에 응급실부터 찾게 되잖아요. 이 경우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꼭 가야 할 상황인지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마음 급하다고 응급실 갔다가는
되려 병원비만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교수님? 예, 응급실은 아주 정말 응급한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응급 분들이 외래 진료 많이 기다린다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응급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응급의료 관리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좀 더 내셔야 되고요. 또 검사나 처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산료가 한 10에서 15% 이상 더 붙기 때문에 이 무조건 그 응급실 가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외래 진료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주중에 일과 중에서는 응급실을 이용한 자제하시고 외래 진료로 정식적인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 가야 할 때, 안 가야 할 때 똑똑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응급실 돌발 퀴즈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문제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한밤중 갑자기 쓰러진 59세 당뇨병 환자, 응급실 비용 건강보험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 바로 확인합니다. 정답은 네. 된다입니다. 된다. 네. 네. 된답니다. 네. 네. 당뇨병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응급실 비용이라고 하는 응급의료 관리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응급 환자는 머리 손상이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간이나 신장, 당뇨병 증상으로 급성 대사 장애가 있는 경우와 출혈, 그다음에 38도 이상의 고열의 소아 환자인 경우에는 응급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응급 환자는 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야식을 만들다가 칼에 베인 주부, 지혈은 됐는데 응급실에 가서 꿰매는 게 빠르겠지? 응급실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정답 뭘까요?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오, 예. 네. 왜냐하면 출혈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예. 출혈이 계속되면 응급 증상이지만 근데 출혈이 되다가 지혈이 됐기 때문에 응급 증상에 해당되지 않아 요거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별도의 금액을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 응급의료관리료가 한 48,000원에서 68,000원 정도 별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야식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야식은 꼭 야식은 참고 금물입니다. 그냥 주무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을 것 사고 같고요. 날수 있어요. 응급실 돌발 퀴즈 그 다음 한번 알아볼게요. 한밤중에 집에서 러닝머신 뛰다가 넘어져서 팔 골절. 이런 경우 응급실 비용 건강보험 적용될까 안 될까? 정답 공개 전에 한밤중이니까. 전유실 씨가 한번 풀어보실까요? 요건 제가 알죠. 안 되죠. 한밤중에 러닝머신 왜 뜁니까? 아니, 팔 부러져서 응급실 간다고 해서 뭐 팔이 당장 붙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안 됩니다. 오 교수님 정답이죠? 어떻게 보세요? 오 교수님? 전윤실 씨 병원에 오면 또 하게 해달라고 난리치실 것 같은데 됩니다. 진짜요? 그 외과적 응급 상황에 골절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외에 그 비응급 상황에서 그 응급실을 방문하시면은 응급의료 관리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인 걸 잘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무턱대고 응급실 가면 안 된다 명심해야겠고요. 똑똑한 병원 활용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골병원 나만의 주치의를 만들어라. 단골병원이면 병원비를 깎아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뭔 도움이 될까요, 이 과장님? 네, 그 단골병원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자분에 대한 과거력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주치의 선생님을 두시면 예컨대 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만성질환의 경우는 굳이 큰 병원을 가지 않으시고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환자분도 언제든지 편할 때, 그다음에 그 묻고 싶은 게 있으실 때 들리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단골의사 가까이 있는 주치의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중요한 게 여기서 동네 의원 너무 좋은데요. 그럼 주치의를 정해놓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조금 경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그 현재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재 보통 30%인데 의원을 가면
20%로 저희가 일부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의원 제도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똑똑한 병원 활용법 네 번째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꼼꼼하게 챙겨봤자. 일단은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지 이거부터 좀 궁금해요. 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그 분야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좀 제도가 좀 복잡한데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의료비를 쓰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잘 느끼지는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분위를 한 10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는 그 상한을 이제 12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급여를 제외하고요. 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이 있는데 그 본인 부담이 1년 동안 예를 들면 125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다음에서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 부담은 이제 안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면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고소득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500만 원 넘게 상한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고 보고 거의 그때까지 급여가 갈 때까지는 계속 본인 부담이 내는,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런 제도이고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그러니까 큰 의료비가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해서 의료비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접근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될 게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그 돈을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가 사실 이제 좀 복잡해서 설명드리기는 되게 힘든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돈이 금방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상한 585만 원이 가장 비싼 건데 그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580만 원대가 넘어버리면 일단 저희가 사전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사전 제도가 있고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580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걸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 안내 통지서를 받은 것에 따라서 네. 이제 청구를 다시 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 그 콜센터에 그 안내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돈을 돌려받는 거라고 하니까 꼭 잘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챙겨야 될 게 재난적 의료비였어요. 이건 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에게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 50%를 최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지금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보통 입원을 하고 있는 모든 질환자가 해당 대상이 되고요. 외래인 경우에는 중증 질환자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 질환의 이제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혈관용 스텐트, 카테타 삽입기 등 희소 긴급 의료기기 구입 비용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난 11월 16일부터 소급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